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영어를 이렇게 들은데 한번 보세요. 논란이 있는 새로운 가설에 따르면 그러면 그전 거 말고 새로운 가설은 가짜로 설정하는 임시 결론이에요. 따르면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논란이 있다. 끊어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변형 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새로운 가설이 있다. 농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쳤다. 농업이 기후에 영향을 미쳤다. 는 또 모른다. 약 8,000년 전이다. 지구 대기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랐다. 이것은 약 2000년간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후에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삼각형 이전에 교대로 발생했던 빙하시대와 간빙기 시대에 근거한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수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야만 했을 때 발생했다. 떨어져야만 했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죠? 발생했다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환경과학자이자 기후학자인 WR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농업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농업 때문이다. 자, 농부들이 약 2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낼 만큼의 산림을 태웠다. 산림을 태웠기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흡수돼가지고 이 유기물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고 태우면서 산소와 여기 있는 요 유기물은 탄소거든요. 탄소 덩어리가 결합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돼서 하늘로 흩어졌고 농사를 지면서 이걸 흡수한 거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 다음 빙하기가 와야 되는데 방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W도 똑같은 애는 약 5,000년 전에 관계 쌀 농업이 뚜렷한 것이 대기 중에 추가적인 양의 메탄이, 그러면 메탄은 뭐냐? 탄소죠, 탄소. 그러면 CO2는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 하게 되면 메탄이 발생을 하겠죠. 메탄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CBA가 순서인데요. 네. A가 10이랑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순서 잡는 문인데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감소한 후에 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야만 했는데 올라갔다죠. 네. 그러면 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오른 거를 설명하는데 이게 한 단원이죠. 한 달러. 이건 올랐다. 오른 거를 설명한 거야.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올랐다. 여기는 올랐죠? 네.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오른 일이에요. 네. 그럼 됐죠? 네. 자, 내보낼 만큼 산림을 태우고 줄였다. 산림을 채우고 태웠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빙하 방지를 했는가? 라면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데 올라갔다. 이것이 미연에 방지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올라갔다. 이거는 뭐라고요? 그 원인은 뭐다? 올라간 원인은 뭐다? 이렇게 올라간 것은 왜 그럴까? 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 때문에 태웠기 때문에 산림을 태워버리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빙하기가 안 오고 메탄량이 증가했다고. 이산화탄소 산림을 태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빙하기가 안 왔다고. 그러면 그 빙하기 얘기를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돼요? 아니요. 여기다 써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없죠? 그럼 빙하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논란, 가설, 온실가스, 탄소, 모델, 탄소 수치, 기속, 환경, 기후학자, 논리, 농산물 태웠고 산림, 다음 빙하기 위험 방지, 5,000년 쌀농업. 결과를 초래했다. 정말 결과가 마지막인 건데 이것이 그 다음 빙하기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두 개를 묶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와야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요거랑 요 두 개는 붙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이 A가 이 앞에 가야 될 수는 없죠. 네. 지시하니까. 그래서 제일 끝에.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그 다음 빙하기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그 다음 미연,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죠. 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가 이렇게 감싸져서 온실효과처럼 돼서 태양이 빛이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비닐처럼. 네. 그럼 기온이 올라가요. 네. 기온이 올라가니까 빙하기 자체가 미리 방지가 돼서 빙하기가 안 와요. 아. 그러면 빙하기와 여기 있죠. 빙하기와 간빙기, 그 다음에 빙하기, 그다음 빙하기와 그 사이에 사이간자, 간빙기, 그 다음에 빙하기가 반복돼요. 아, 근데 빙하기가 또 안 왔다고요? 예, 이산화탄소가 늘어서 이렇게. 음흠. 자, 그러면 무슨 배경지식이 없던 거예요? 과학적 배경 지식. 이 빙하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틀렸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없어도 풀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요? 힌트들. 이것을 찾으니까, 그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발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죠? 네. 이것은 오르기 시작한 걸 설명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걸 찾다 보니까 이 두 개라는 거, 설명한 거. 내용 설명과 심화 이해. 이 두 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하니까 살림을 태운 것 때문에 빙하기를 예방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A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C가 두 개가 묶여서 어떻게 이 B가 발생했을까 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뭉쳐 있어서 결국은 A는 이 앞에 들어갔는데 뒤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A는 뒤에밖에 올 수가 없다. 됐어요? 네. 자, 다음 P2의 항아리 모델. 자, 1900년 즈음에 1900년이다. 물리학자 P는 기체 안에 분자가 어떻게 튀어오르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체 안에서 기체 안에서 분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는 현재 항아리 모델을 부르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다. 2는 그러면 뭐라고요? 요 항아리 모델은 뭐라고요? 기체가 튀어오르는 거. 두 개의 항아리에다가 공을 집어넣어. 그죠? 처음에는 모든 공은 항아리 중 한 항아리에 있다. 자, 두 개의 항아리에 한 무더기의 공, 두 개가 각자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공은 항아리 중 한 항아리에 있죠. 그럼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매긴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골라서 숫자가 붙어 있는 공을 다른 항아리로, 여기 있던 거를 일로 옮겼죠. 네. 이동시켜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 공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비어있는 항아리로 이동하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꽉꽉하니까 여기서 일로 옮길 수 있죠. 네. 처음에 비어있던 항아리가 다시 채워지면 공 역시 다른 항아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 결국 여기가 꽉 채우면. 근데 여기 번호를 매긴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골라서 그 숫자에 붙어있는 공을 다른 항아리로 옮기고, 그럼 여기가 또 꽉 채고 여기가 비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일로 다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나 읽어보면 결국 각 항아리에 대략 똑같은 수의 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추려면 열로 보내고 보냈다. 여기가 많으면 열로 좀 보내고 열로 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지막 상태는 평형 상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항아리 모델에서 평형 상태는 안정적이다. 일단 두 항아리의 공수가 대략적으로 같아지면 임의적으로는 조금씩만 변동돼서 조금씩만 옮기죠. 네. 처음에는 확확 옮기다가.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인가 보네요. 네. 자, 보면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이건 맞죠? 네. 요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처음에죠. 네. 처음에. 예를 들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면서 샘플을 얘기를 해주고, 처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 상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 결국이 되니까 끝났죠. 그게 마지막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찾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쉬운 거네, 단어가. 그러네요. 예를 들어 찾으면 되고, 처음에 찾으면 되고, 마지막 찾으면 되네, 결국 마지막. 답은 맞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 필요 없이 이게 연결함만 찾아도 그냥 순식간에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들어갔지만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한 달락으로 거의 다 나가는데. 예, 그럼 보통 문장이 몇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럼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그럼 이 문장이에요. 대해, 도전적이다. 하나, 둘, 셋, 네. 쭈루루룩 해서 넷, 다섯, 이렇게 네. 뒤에.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요게 예를 들어 그러면 박스를 치어요. 그럼 빠지죠, 얘가.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 정도로 나눠 본다면, 자, 우리는 서로 필요 없죠. 물리적 환경,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상호작용,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와 물리 환경의 A와 B의 상호작용. 우리를 부양해주는 살아있는 풍경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피조물. 그래서 생물학적, 부양. 뭐 이런 단어도 해도 되고, 생물학적 피조물 해도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걸로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거죠. 네. 동물과 식물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당연히 받죠. 영향.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요거 자체의 설명이 요 상호작용을 다시 설명한 거죠. 네. 우리는 복잡한 상호작용 또 나왔죠. 그죠? 그게 생태학적 세계죠. 그러면 상호작용, 생태학적 세계, 이것만 하면 요 단어가 다, 여기가 다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죠? 그런데 상호작용 체계로 인식한다. 즉, 그렇게 하면 환경에 대해서 서로 관계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전적이다. 그러면 요 단어를 왜 그런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상관없이 나오죠? 생태학과 상호작용만 나왔죠? 그런 생각이니까 이렇게 꾸며졌죠? 그러면 이 그런 생각을 해석을 하면 이게 도전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죠, 이만큼을. 우리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다시. 그럼 다시라는 거고, 이는 다시를, 그러면 다시 생각하는 건 뭐냐? 계획하고 설계하는 다른 방법이래요.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의 생태학적 관점은 이거, 경제학의 관점은 요거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러면 A뿐만 아니라 빼고 B가 중요하죠. B도 역시니까. 어때요? 다른 종과 다른 세대의 어떤 인생을 치는 공급인가, 수요일 공급인가, 훨씬 더 복잡한 관계, 훨씬 더 복잡한 관계죠. 다시 생각해야 되고, 훨씬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대부분의 신앙 인간 자연 세계와의 연결과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빼고, 생태학적 얘는 대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복잡하게 더 생각해야 된다. 3. 필요한데도 필요한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생태학을 과묵한 과목이라고 했다. 그죠? 그는 만약 생태학이 장기적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진정으로 받아진다면 그러면 이는 어떤 교리적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립하면서 위태롭게. 자, 그러면 이 선택지에 나온 단어 중에서 위태로워야 돼요. 대립할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해야 돼요. 다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걸 통합해서 가장 적당한 선택의 단어가 도전적이다. 자,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한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단어들, 그죠? 특징,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이 전체를 연결해 주는데, 보통 이렇게 세 줄, 두 줄, 세 줄, 또 세 줄, 두 줄, 세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한 단어씩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어도. 됐어요? 네. 자,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영어 독해의 주의점은 뭐냐? 영어 독해 주의점. 이게 한 문장 같지만, 그죠? 네. 여기에 보통 몇 줄이 나와요? 하나, 뭐, 둘, 셋, 한 줄, 두 줄, 세 줄, 뭐, 네 줄, 다섯 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 42. 한 12줄 나오나? 네. 12줄이 나오면, 보통, 이거를 나눌 때, 이거를 나눌 때, 보통,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통은 한 4단락으로 나눠야 되고, 아니면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내용 단락으로, 이렇게 내용 단락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국어도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예시면 이거의 압축률은 한 60%를 한 40%밖에 못 줄여.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한 5장의 글을 한 서너 줄로 줄일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막 90% 압축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글 자체가 자연스럽지. 이 영어 시험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시험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예시 같은 거는 이렇게 박스를 딱 쳐버리면 예시 같은 걸 박스를 쳐버리면 자연스럽게 단락 구분이 된다는 거야. 또 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 아까 봤죠?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심화 설명 아니면 추상적인 내용이고 반면에 있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설명 아니면 A와 B의 대립되는 구조. 자, 이런 것처럼 이 네 단락의 구조를 알게 되면 구조를 자꾸 누적시키다 보면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단락을 나눠둘 때 특히 이 구조를 알 때는 연결어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연결어를 지시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부사어도 다 지시어, 부사어도 연결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연결 단락을 봤을 때 이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단어를 S1이나 S2 했다냐에 따라서 여기는 S1이고 이거는 S2고 S1이잖아요. 주어가 달라지면 이걸 끊어줘야 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주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지금 금방 전에 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밑줄친 요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요거 한 단어의 관통된 특성을 찾아내야 되는 게 상위권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이 단어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제 생각에는 주어하고 동사 나오잖아요. 이 동사나, 아니면,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에 나오는 동사 성향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식과 수식을 해나가잖아요. 주어 동사를 넣고 목적을 놓고 이 목적어를 어떤 절로 또 설명하고 그 설명하는 이 끝단어를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상위 비교를 했을 때 이걸 포괄해서 대표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칸 나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사 여기 있는 가끔 주어 옆에 앞에 붙어있는 근데 주어가 좀 길겠죠. 이게 삽입도 하고 이 동사의 흐름을 깼을 때 시에서 어조나 흐름을 찾는 것처럼 분위기 흐름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그러니까 어떤 단어, 간빙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다 푼 다음에 도대체 안 잡히면 해설을 봐야 되고 해설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물어보든지 해결을 해야 이게 해결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영어 공부 맞는데 2등급에서 1등급 사이는 아니면 2.5등급에서 3등급은 아니고 여기는 국어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보면서 영어로 구조를 잘라서 이 영어도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얘네들 보면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한 개에 완성되면 세계를 바라보는 생태학 관점은 하여 도전적이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나중에. 자, 그래서 공부법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소재 써 있는 거를 확장시켜서 한 줄 정리를 해라. 두 번째, 이 연결어, 지시어, 부사어 이렇게 따로 다 정리된 거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많고. 이거 따로 정리해야 되고 3. 틀린 거는 이렇게 모조리 이렇게 지금 왼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구조를 나누어 봐라. 그래서 이 해석되는 한글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를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는지가 관점이에요. 관건. 이해되세요? 네. 구조를 알아보는데 이 구조 안에 핵심어들 있죠. 이렇게 핵심어들. 네. 이걸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관건이고 3번 똑같이 영어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예시를 박스 치든지 동그라미 세모를 치든지 해서 이거를 국어처럼 국어 비문학독해에서는 연결했죠. 이런 것처럼 연결할 수 있어야 나중에 보기가 편하고 쉽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네. 6번은 그래서 이 영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5번 이 압축률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서 그죠? 이 글의 특성, 이 쓰는 구조 여기 일반적인 걸 쓰면 특수한 거 쓰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 이론 쓰면 요즘 이론 쓰고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러면 보통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전체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나 첫 단락을 가지고 전체를 예상해보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걸 글을 쓰는 게 이 내용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쓰고 구체적인 얘기를 쓰는구나. 어떤 걸 쓸 때 꼬리로 이렇게 나열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구나 하는 글을 쓰는 방식을 조금 알게 되면 더 일반적으로 똑같이 독해를 해도 독해가 더 빠르게 정교하게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질문한 걸로 이렇게 1. 한 줄 정리해라. 연결어 공부해라. 구조 분석해라. 그죠? 3번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 다 연결해라. 연결해라. 5번 이렇게 압축률을 다루는 걸 유의해라. 그죠? 6번 이렇게 됐을 때 이 틀린 거는 모조리 다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서 여기는 예시고 여기는 분류고 여기는 대조고 요거는 추상적이고 여기는 구체적이고 여기는 사실적이고 여기는 의견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A와 B의 기준을 해서 문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끊어봐야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눌 때도 이런 이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줬죠. 저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덩어리와 덩어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게 영어를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단어 설령 모르더라도 이 덩어리 안에 들어있으면 되게 유사한 관점으로 유사한 기준으로 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